자, 시작합시다. 그 삼각함수 그래프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풀고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 최대 최소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치환이에요. 치환. 그러니까 원래 삼각함수 생김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푸는 최대 최소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런 스타일의 문제는 쉬운 문제들이고,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려면 무조건 치환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치환을 하는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 절대값이 들어있는 경우, 절대값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절대값 안에 있는 애를 보통 문자로 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절대값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뭐 같은 게 반복되는 경우, 우리가 지수 로그 함수에서도 뭐 2의 x승이 반복된다 하면 2의 x승을 t로 치환을 하잖아요. 그죠? 로그 함수에서도 뭐 로그 뭐 x 이런 애들이 반복해서 나온다. 로그 x의 제곱 플러스 로그 x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경우에는 로그 x를 t로 치환을 했었던 거지. 그런 식으로 치환을 하는 모양이 이쁘게 존재할 거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치환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거고, 방정식,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코사인 뒤에 붙어 있는 x에 관한 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사인 뭐 예를 들어 함수가 y는 코사인 뭐 2x 마이너스 4 플러스 3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걸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풀게 된다면 여기 뒤에 있는 이 부분을 t로 치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치환을 하면서 모양을 이쁘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도 아니면 주기를 늘리거나 줄였던 이 그래프를 내가 그려서 문제를 풀려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잘 그리면 그냥 그려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서 치환을 하면 문제가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어렵게 풀 필요 없이 쉽게 풀자 이겁니다. 대신에 치환을 하면 중요한 게 새로운 정의역을 꼭 만들어준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 최소 같은 경우에는 y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치환을 해서 새로운 정의역을 땡기고 나면, 야 솔비야 너 한 칸 앞으로 땡길 수 있냐? 또도 한 칸 앞으로 땡겨줘. 지우도 한 칸 앞으로 할게. 띄어 만지라고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환을 하고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치환되어 있는 애를 나중에 다시 되돌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y값을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방정식,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은 x를 구하는 거고 부등식은 x의 범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치환을 해서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치환을 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는 치환되어 있는 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t라는 값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꼭 되돌려서 원래 해 x까지 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한다면 푸는 방법은 지수 로그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부등식 문제를 풀 때 원을 그려서 푸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그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그냥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제 14번 보세요. 자,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우리 이제 각변환을 했으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 이제 각변환을 바로 하는 거죠. 코사인의 x-2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변환 같은 경우에 코사인의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이 형태로 치환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와 같았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묶어가지고 코사인에 마이너스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이 마이너스를 없애고 이렇게 써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가 홀수니까 홀수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게 되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x가 될 거고 얘는 1사분면 각이기 때문에 1사분면의 코사인은 양수니까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각 변환을 하고 나면 얘가 sin x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랑 계산을 하면 내가 구하고 있는 거는 y는 sin x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sin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괜찮습니까? 이거를 아래로 1만큼 내리는 거니까 최소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최대는 0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 식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돼요. 자,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별거 없지. 근데 2번 봅시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림을 그리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나 그림 그릴 거야 라고 한다면 일단 y는 sin x를 먼저 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여기에서 y는 sin x 마이너스 1을 그리겠다 라고 한다면 밑으로 1만큼 내리는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겠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2 내리겠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2 내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최소 마이너스 2, 최대 0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림을 잘 그려서 머릿속으로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니네가 이제 익숙해지면 할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딱 그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금 헷갈릴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애 있죠? 얘를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할 거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럼 우리가 이제 치환을 했으니까 새로운 정의역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sin 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거기서 1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그게 새로운 t의 범위가 될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y는 절대값 t 마이너스 2. 자, 이 그림을 이제 못 그리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 그림은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그림은 원래 이게 없으면은 V자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걸 밑으로 이만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x가 아니라 t와 y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여기만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봤을 때 최대와 최소는 어디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최대는 0일 때 최대 최소는 y값 이야기하는 거예요. 0일 때 최소는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나 최대값 가지고 싶다. 최대값을 갖는
x값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값을 갖는 x값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t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갖는 거죠. 근데 나는 x값을 물어봤지 t값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래서 t는 sin x 마이너스 1이 t였으니까 sin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이때는 x가 2분의 3파이 되겠죠. 아까 전에 그래프 그려놓은 거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었잖아. 여기 말하는 거겠죠. 최대값. 괜찮습니까? 최종적으로 그려져 있었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때 이 지점이 x가 2분의 3파이였을 때거든. 최대가 0이 될 때. 괜찮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최대가 되는 x값 정도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최대 최소는 말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괜찮습니까? 요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된다. 니네들한테 이 그림을 그려라 라고까지는 잘 안 한다 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치환되어 있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니네가 뭘 한번 풀어볼 거냐면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확인 체크 240번에 4번. 요거 한번 해보세요. 자, 4번 문제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환을 하는데 치환하는 방식이 이제 잘 정해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난 이거를 t라고 치환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얘를 이렇게 치환을 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치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치환을 하든 답은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게 달라서 그렇지 우리가 다른 걸 구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같은 걸 구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y는 절대값 t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 t의 범위가 중요한데 요만큼만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근데 그거를 위로 이만큼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라고 새로 잡아줄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t의 범위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로 잡을 수 있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식을 쓰라 그러면 식부터 써야지. y는 절대값의 2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될 거고, t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절대값 2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될 거고, 얘는 t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 그림을 그려보면 위로 1만큼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라 그랬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5가 있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보는 위치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볼 거니까 이렇게 봐야 되죠. 자, 이렇게 볼 때 뭐가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 최소는 1, 그죠? 최대는 5를 대입하는 거니까 6이 될 겁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구하면 되고, 얘를 그려라 라고 이야기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2를 기준으로 t가 2보다 크면은 음이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t-2가 돼서 그러면은 t-2 플러스 1이니까 t-1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 1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y는 t-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은 t가 2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예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3이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 3이 있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봐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대입하면 6. 괜찮습니까? 최소값 구해라 여기 1. 똑같다. 괜찮습니까? 다음 여기. 이 그래프로 표현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야? 3분의 2를 기준으로 똑같이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1이 있어서 그래프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최대값을 구해라. t가 마이너스 1일 때 t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5 플러스 1이니까 6. 괜찮습니까? 그 다음 최소값 구해라 1.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를 그리든 상관없어요. 니네가 그리기 쉬운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보다 얘가 무조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절대값 안에 있는 애를 통째로 치환을 하는 게 좋다. 웬만하면.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푼다. 그 다음 241번 별표. 일단 니네가 먼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일단 별표 쳐놔. 중요한 문제니까. 다음 예제 15번에 1번. 자, 같은 게 반복되고 있다. 자, 이게 같은 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코사인은 못 바꿔도 사인 제곱은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사인 제곱을 1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y는 2 코사인 제곱 x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을 해야지 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2t의 제곱 4t 플러스 3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치환을 하면 새로운 정의역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이렇게 한 다음에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된다. 자, 이 그래프는 위로 블록할 거고
축의 방정식은 1이죠. 괜찮습니까? 미분을 배웠으면 우리 여기가 극대잖아요. 그죠? 극대니까 미분했을 때 0 되는 지점이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t값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t값 축의 방정식 찾고, 자 그러면 지금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어서 실제로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만 봐라. 그러면 최대는 t가 1일 때 1 대입하면 되고, 최소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된다. 괜찮습니까?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니네는 어차피 뒤에 있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 최대가 되는 x는 뭐니? 이렇게 물어봐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이 t가 1일 때라는 건 알잖아요. 근데 이제 t가 1일 때 최대를 가지는데 실제로 x는 얼마를 대입해야 되니? 라고 물어봤을 경우에는 저기 코사인 x가 1이 되고 싶나 보다. t가 1일 때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면 x는 뭐 0이거나 뭐 2파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x의 범위를 정해주면 그 범위에 맞는 x를 내가 골라낼 수 있어야 한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마찬가지겠죠? x를 0부터 2파이까지 써져 있네. 그래서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최대가 되는 x를 구할 수 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sin x를 t라고 치환을 하겠죠. 자, sin 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y는 t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치환을 했잖아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sin 값은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x의 범위가 이 범위가 아니라 다른 범위라면 당연히 정의역의 범위가 새로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sin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0부터 파이가 여기까지잖아. 여기에서 sin 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t는 0부터 1까지만 가지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쪽은 못 가져요. x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라고 정해준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처음 정해주는 이 범위에 따라서 새로운 정형을 만들어줄 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이렇게 하고 나면 그림 그려야지. 자, x에 대한 t에 대한 점근선 분모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고, 그 다음 y 절편 2분의 5 이렇게 그려지나 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t가 1일 때 양수죠. 여기가 1인가 보네.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만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니네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고 t가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양 끝점을 가지고 최대 최소를 정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문제를 쉽게 정리를 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여기는 쉬우니까 후딱후딱 합시다. 자, 여기 방정식과 부등식 아까 전에 이야기했어요. 방정식과 부등식도 치환이 제일 중요한데 방정식과 부등식의 치환은 사인의 예를 들어 뭐 이렇게 2x 플러스 뭐 3분의 파이가 1 되고 싶다.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랑 같다라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이야기하면 대충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에 y는 1 그린 다음에 이 교점을 찾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면 어렵다. 물론 못 푸는 건 아닌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치환을 할 거다. 자,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합시다. x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2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t라고 해야지. 됐죠? 그러면 새로운 정의요 만들어야 됩니다. 2x 플러스 3분의 파이를요 가운데서 만들어주면 돼요. 양변에 2를 곱하고 양변에 3분의 파이를 더하고 얼마예요? 3분의 13파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t인 거지. 그래서 새로운 t의 범위는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13파이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정의역의 범위를 만들어주면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정식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2도 그냥 날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면 이제 이 그래프는 좀 쉽다 이거지. y는 sin t와 y는 2분의 1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다. 이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사인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x의 개수가 2기 때문에 주기가 파이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사인의 앞에 개수가 2기 때문에 위아래로 증폭해가지고 위로 2배, 밑으로 2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림이 어려워. 게다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까지 되어 있지. 그지? 이걸 직접 나보고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야 있겠지만 1과의 교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치환을 하면 좀 좋다는 거지. 왜냐하면 사인 그래프가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 뻔히 알거든. 그리고 얘는 주기가 2파이잖아. 자, 여기 보세요. 새로운 t의 범위는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13파이까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4파이고 2분의 9파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어딘가 여기 어딘가에 3분의 파이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3분의 13파이가 있어서 이렇게 볼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볼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3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은 2분의 루트 3이거든. 괜찮죠? 이 상태에서 지금 나는 2분의 1과 같아지는 지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2분의 1은 여기 아래쪽에서 이렇게 같아지게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해가 4개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써먹어야 돼요. 이 점의 좌표가 6분의 5파이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뭐더라 고민하고 있으면 방정식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6분의 13파이가 되고 얘는 얼마야? 6분의 17파이가 되고 얘는 6분의 25파이가 된다는 걸 빨리빨리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얘네가 실제 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구한 건 뭐? t를 구한 거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실제로 나는 x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t를 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sin t와 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구한 얘네들은 t 값이었다 이거죠. t 값을 구해보니까 6분의 5파이, 6분의 13파이, 그 다음에 6분의 17파이, 6분의 25파이였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x로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t는 2x 플러스 3분의 파이였으니까 얘가 6분의 5파이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 넘어가서 6분의 2니까 2분의 1 되겠지? x는 4분의 1 파이 이렇게 다시 해를 구해주고
다시 여기 6분의 13파이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6분의 13파이가 되고 싶다. 그럼 얘가 1로 넘어가면 6분의 11파이가 될 거니까 x는 12분의 11파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느낌으로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6분의 17파이가 되고 싶다. 그럼 6분의 15니까 2분의 5 되나? 그럼 4분의 5 이렇게 될 거고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6분의 25파이가 되고 싶다. 6분의 23이니까 x는 얼마야? 12분의 23파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확한 x 값을 다시 구해 주는 작업이 생각보다 번거로워요. 아시겠죠? 요거까지 할 수 있으면 그냥 방정식은 그냥 끝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건 뭐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필수 예제 16번부터. 자, 얘는 그냥 기본형이니까 쭉 바로 설명을 해보죠. 그러니까 내가 sin 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요걸 보고 우리가 y는 sin x와 y는 2분의 1의 연립방정식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3x 플러스 4는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중학교 1학년 때처럼 이거는 그냥 1차 방정식이야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걸 보고 y는 3x 플러스 4와 y는 2x 마이너스 3의 교점의 x 값을 구하고 있어 라고 판단을 해도 괜찮은 거죠. 교점의 x 값을 구하라고 연립방정식이 나오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 얘네를 일로 다 넘겨. 다 넘기면은 x 마이너스 7은 0 플러스 7은 0 이렇게 나오죠. 괜찮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그냥 나 등식의 성질만 사용한 거잖아. 괜찮습니까? 등식의 성질을 사용해서 이항만 한 것 뿐이에요. 다른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걸 구하고 있는 식이야. 됐죠?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서 우리는 이걸 또 뭐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y는 x 플러스 7이라는 어떤 함수의 x 절편 구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함수의 x 절편을 구하는 식과 그냥 이거 여기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같은 걸 구하고 있는 건데 다른 방식으로 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를 수도 있잖아. 엄마는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회에서는 남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형이 있으면 동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괜찮습니까? 같은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같은 문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쳐다볼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거다 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바라본다면 y는 sin 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해놓은 다음에 y는 2분의 1이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의 x 값을 구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y 값이 2분의 1인 값은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구나. 이런 식으로 x 값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안 외우고 계속 만들어 나가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x값을 구할 수 있다. 다음 여기 마찬가지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이 위치가 얼마라는 거죠?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여기가 3분의 2파이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여기가 또 3분의 4파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x값을 바로바로 이야기를 한다. 다음 탄젠트. 탄젠트 같은 경우에 그림을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점근선 표현하고 그림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때 탄젠트 x가 루트 3이랑 같아지는 지점이니까 여기에 루트 3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탄젠트 값이 루트 3이랑 같아지는 게 3분의 파이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서만 그림을 그릴 게 아니라 우리는 0부터 2파이까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서도 표점이 하나 더 생길 거라는 거지. 그런데 이 점은 거리가 파이만큼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괜찮아요? 주기가 파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3분의 파이면 여기는 3분의 4파이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3분의 파이와 3분의 4파이 두 개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내는 게 속도가 좀 느리면 안 돼요. 그래서 확인 체크 245번 지금 호탕 해보죠.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프를 이제 그려가면서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그래프가 좀 뻗어야 되겠죠. 아니구나. 자, 봅시다. 사인이랑 코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써먹을 게 되게 많은데 정대칭을 이용해도 좋고 선대칭을 이용해도 좋고 여튼 찾아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하자면 그 머릿속에 60분법이랑 호도법이 정확하게 빨리빨리 체크가 돼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사인은 점대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사인은 점대칭을 합니다. 이거랑 이거랑 정확하게 대칭이에요. 그래서 2분의 3인 지점이랑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괜찮습니까? 2분의 3인 지점이랑 관련이 있을 것이다. 대칭이니까. 여기가 파이예요. 여기가 2분의 3인 지점이 3분의 파이라는 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 60도. 그 다음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럼 이 사이의 간격이 30도란 말이야. 6분의 파이. 그럼 여기도 6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파이가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으로 찾는 건지 아시겠나요? 대칭을 이용한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3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다시 여기서 3분의 파이만큼 가면은 대칭일 거 아니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지. 이걸 각도로 재면 여기가 240도, 여기가 270도이기 때문에 30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게 6분의 파이만큼 차이 나는 거거든. 그래서 6분의 파이만큼 더 움직이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가 6분의 파이, 여기가 6분의 파이면 이게 3분의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5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적어도 좋고 얘를 기준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올라간 것과 이렇게 내려간 거는 또 대칭.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2파이라고 한다면 3분의 파이만큼 더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사용해라. 이거는 뭐 없고 니네가 중요한 건 이제 어디를 딱 물어봤을 때 거기를 각도를 빨리빨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외우라고 했던 거죠. 근데 적어도 여기 한 세트만 외워놓으면 대칭을 이용하면 좋으니까 뭐 할만하지 않냐 이 정도 이야기한 건데 니네가 외우기가 힘들면은 여기만이라도 정확하게 외워놔라. 그러면은 접고 이런 식으로 내가 찾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됐죠? 코사인 그래프도 얘는 여기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배웠잖아요. 선대칭. 그래서 4분의 파이만큼 옆으로 갔어? 그럼 얘가 원래 여기 2파이잖아.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가라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 옛날에는 이 각에 대해서 방정식의 일반해라고 해서 해를 일반화시켜서 찾기도 했어요. 알겠죠? 근데 그게 의미가 어떤 게 외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애들이. 그래서 일반해라는 것은 이제 찾지 않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직접 찾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찾으면 된다. 다음, 탄젠트. 탄젠트 같은 경우도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여기가 점근선 그림은 요렇게 0부터 2파이까지 몰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 나는 3분의 파이를 갖고 싶다. 여기.
탄젠트 x는 루트 3분의 1과 50다. 루트 3분의 1이 30도잖아요. 그죠? 6분의 파이. 그래서 루트 3분의 1. 여기가 6분의 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 거리가 파이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6분의 7파이라고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푼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17번. 이제 내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왔어. 거의 똑같은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을 할 것이다. 이겁니다. 괜찮죠? 자, 이걸 t라고 치환을 하지 않고 방정식을 풀기가 진짜 어려워요. 알겠죠? 실제로 니네가 궁금하면 이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개어렵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로 어려워요. 그래서 치환을 할 수밖에 없다. 자, x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그래서 난 t의 범위를 새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2x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그 다음에 2x 플러스 3분의 파이는 3분의 7파이랑 3분의 파이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t의 범위가 나왔다. 자, 새로운 정의역 구했고 그래프는 2 코사인 t는 루트 3이니까 코사인 t가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이야기하면 코사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될 텐데, 여기서 보시면 2파이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3분의 파이까지 좀 더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 3분의 파이를 이쯤으로 잡을게요.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인 거지. 그래서 요렇게까지 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여기가 3분의 7파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나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 지점을 찾고 있다. 이러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는 지점을 선으로 그어주는 거죠. 2분의 루트 3. 그래서 여기 두 군데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요거가 2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일 거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코사인 2분의 루트 3,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려면 각도가 6분의 파이여야 돼요. 30도. 그래서 여기가 니네가 야 여기 6분의 파이구나 라는 걸 알면 여기가 6분의 11파이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6분의 파이만큼 되돌아갔어? 6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간다. 왜냐하면 선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를 내가 6분의 13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새로운 정의역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노란 부분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면 여기 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해를 구해봅시다. 여기 내가 구한 거는 P값이죠. T에 관한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난 T값을 구한 거지 아직 X를 구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t였으니까 6분의 11파이가 될 수도 있고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6분의 13파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1로 넘어가면은 6분의 9파이니까 2분의 3파이가 돼서 2로 나눠주면은 4분의 3파이라는 x값을 다시 구할 수 있고, 여기는 6분의 11파이니까 4분의 11파이로 다시 내가 원하는 x값을 찾을 수 있다 이거. 괜찮아요? 자, 나는 새로운 정의역을 찾는 게 너무 힘들어 하는 사람들은 해를 생으로 구한 다음에, 해를 좀 여러 개 구한 다음에 저 범위에 맞는 해를 골라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하면 필요 없는 해를 내가 많이 구할 수도 있거든. 괜찮습니까? 그러면 조금 문제를 어렵게 풀어나가는 경향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새로운 정의역의 범위를 찾아주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다음 밑에 똑같죠? 똑같아요. 자, 코사인 제곱은 1 사인 제곱을 이용해서 우리는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2의 코사인 제곱을 1 사인 제곱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식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얘가 1로 넘어오면은 2가 있으니까 1은 0이 되겠죠.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음수가 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양변이 인수분해가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2 사인 x 플러스 1 사인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음 방정식이 참이되고 싶다면 얘가 0이 되거나 사인 x 마이너스 1이 0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해를 찾아보자. 얘는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싶다는 거였죠.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겠지. 그래서 여기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이런 식으로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값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sin x가 1 되고 싶다는 거죠. 1이 되는 지점이 여기 2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파이라는 근을 다시 구해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은 요거 이런 식으로 찾아간다. 괜찮습니까? 푸는 거 알겠어요? 이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잖아. 그지?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거를 그냥 살짝 섞어 놓은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냥 2차 방정식일 뿐이에요. 괜찮습니까? 충분히 니네가 할만해요. 다음. 부등식. 자,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그림만 그리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등식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아니야, 근데 이거 보자. 자, sin x가 루트 2분의 1보다 크고 싶대요. 그럼 sin x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먼저 y는 sin x를 그렸어요. 우리는 이 부등식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y는 sin x라는 함수, y는 루트 2분의 1이라는 함수 그래 놓고 우리가 부등식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면 됐었잖아. 위에 있다 밑에 있다. 그래서 y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여기 sin x와 루트 2분의 1 사이의 관계를 y와 y 사이의 관계로 봐서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in x의 y 값이 얘 y 값보다 더 위에 있다 라고. 우리 이거 유리함수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푼 문제 있는데 기억납니까? 유리함수 문제 풀 때 ax 플러스 2보다는 x 플러스 2에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x 플러스 2 이렇게 해놓고 a의 최대값 b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 이거 기억나요?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 그리는데 얘가 제일 밑으로 가게 그림 그리고 얘가 사이에 있도록 그림 그리고 얘가 위로 올라가도록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였단 말이지. 기억나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했던 건데 부등식 문제가 부등식이 그냥 단순히 부등식이 아니라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뭐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이거를 y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랑 y는 0으로 만들어서 이 그림을 그리면은 요래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그리고 y는 0이라는 애가 이요래 그림이 그려지니까 나는 이 y가 이 y보다 더 크고 싶다 해서 위쪽 이렇게 하면서 여기랑 여기구나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2차 부등식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1보다 큰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더 위로 올라가고 싶다. 괜찮습니까? 0보다 크고 싶다. 그럼 0보다 더 위.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여기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루트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만들어줘요. 그럼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고 얘가 4분의 3파이가 되거든. 괜찮습니까? 그런데 나는 얘가 이 그래프가 얘보다 더 위에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위와 아래의 개념을 부등식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니? 그래서 x는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 요 사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여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저 평행 이동되어 있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치환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뒤에 아니면 코사인 뒤에 탄젠트 뒤에 요 모양이 이쁘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는 게 겁나 어렵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를 무조건 치환한다. 됐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냥 치환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을 해야지. x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니까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11파이까지. 그래서 t의 범위가 6분의 11파이까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자. y는 코사인 t라는 그래프를 그리겠다.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지점은 얼마야? 3분의 2파이 여기가 3분의 4파이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고 나면 우리가 코사인이 더 작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써줘야지. 코사인 t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작아. 이 y가 얘랑 같으니까 y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작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y가 작다는 건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범위가 t의 범위예요.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 범위가 실제로 내가 구한 이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를 구해놓고 무조건 이게 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벗어나는 애들은 잘라서 없애줘야 되거든요. 괜찮죠? 이렇게 t의 범위를 찾고 나면 끝이 아니라 나는 t를 되돌려야 한다.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 사이니까 양변에 6분의 파이를 더해서 6분의 5파이 6분의 9파이 6분의 9니까 2분의 3파이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x의 범위를 새로 설정해 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새로 설정을 해주는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알겠죠? 그래서 급하게 풀다 보면 이걸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자. 괜찮죠?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 체크 247번에 3번과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시작. 3번 문제 별표 좀 칠래? 3번과 5번 하세요. 3번과 5번. 3번 문제는 별표 치시고 이게 뭘까?
자, 봅시다. 3번. 자, 코사인 그래프랑 사인 그래프를 그렸어요. 우리가 이걸 보고 느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사인이랑 코사인은 그래프의 모양이 같다 이겁니다. 코사인은 사인을 평행이동한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냥 똑같은 그래프인데 위치가 살짝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 딱 만나는 지점이 있거든. 우리는 일단 여기를 4분의 파이라고 무조건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사인 45도, 코사인 45도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이게 여기랑 대칭이다 라는 게 보여야 된다 이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4분의 5파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코사인 쪽이 더 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코사인 쪽이 더 큰 부분이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위에 있지. 그 다음에 여기가 위에 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코사인이 큰 부분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코사인이 큰 부분 x가 0부터 커야 되니까 같으면 안 되겠네. 4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4분의 5파이부터 2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사인이랑 코사인은 그래프의 모양이 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니까 탄젠트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패턴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양변을 코사인 x로 나누려고 해요. 근데 코사인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코사인 x가 양수일 때와 코사인 x가 음수일 때로 나눠봅시다. 코사인 그래프를 보면 양수일 때가 x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 그 다음에 x가 2분의 3파이부터 얼마야? 2파이까지 요렇게는 코사인 x가 양수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 범위에서는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1보다 작다 되는 거니까 탄젠트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탄젠트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죠.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죠.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요. 자, 탄젠트 x가 1보다 작고 싶다 그랬죠? 여기가 1이 있고요. 그래서 1보다 작은 범위를 표현을 해보면 여기 좀 작네. 1보다 작은 범위를 표현을 해보면 여기. 괜찮습니까? 여기 일단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범위 내에서 1보다 작고 여기 1보다 다 작죠? 여기. 괜찮습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1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 1이 되는 지점이 4분의 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x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 여기 x가 2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이 범위에서는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코사인 x가 0보다 작다. 코사인 x가 0보다 작으면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이 사이일 경우에는 코사인 x가 음수죠. 그래서 양면을 코사인으로 나누게 되면 1보다 커지는 겁니다. 괜찮나요? 코사인 x가 1보다 커지게 될 거고, 그럼 이게 탄젠트 x가 1보다 커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뭐야 이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되어 있고, 탄젠트의 그래프가 요렇게 이쪽 부분만 보는 거죠. 난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여기 1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 1이 되는 지점이 4분의 5파일 거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된다는 거죠. 1보다 커야 되겠다. 이 부분은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x가 4분의 5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x가 4분의 5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모아보면 얘랑 얘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2분의 3 하나가 빠지죠. 괜찮습니까? 2분의 3파이가 빠지는 이유는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양변에 0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분의 3파이는 실제로 대입을 해보는 거지. x가 2분의 3파이일 경우에는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이니까 되네? 해서 여기까지 추가를 해주면 깔끔하게 이게 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탄젠트를 이용해도 되는데, 탄젠트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양변으로 0을 나누는 거는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은데 여기서는 조심을 해줘야 될 게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자.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니네는 이렇게 풀어라. 알겠지?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진 않아도 돼. 웬만하면.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t로 치환을 하겠죠. x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니까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까지겠네요. 그래서 sin t가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사인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사인 그래프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t 값이 음수 값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살짝 이렇게 해주자 이 말이죠. 살짝 해준다. 자,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체크해주고 여기 3분의 2파이 체크해주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범위는 여기인데 문제에서는 2분의 루트 3보다 커야 된다니까. 그럼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지점이 3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딱 걸치도록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3분의 파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 사인 값이, 사인의 y 값이 2분의 루트 3보다 크고 싶어. 위에 있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t가 3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2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범위에서는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보다 더 크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t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래서 x는 3분의 2파이부터 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해를 다시 정한다. 요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다 규칙이 있는 거니까. 문제 이렇게 많아. 자, 다음 똑같죠. 필수 예제 20번 2차 부등식을 응용한 겁니다. 자, 코사인 제곱을 1 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사인 x 이렇게 사인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2 사인 2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2 사인 x 마이너스 1 사인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대. 근데 이거 항상 양수다. 사인 x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1을 더하면 무조건 양수다. 이 말입니다. 얘가 무조건 양수라면은 얘는 결정하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얘가 양수면 양수에다가 양수를 곱하게 될 테니까 0보다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 사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되는구나 하면은 다시 사인 x가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구나 하면 사인 그래프 그리고 2분의 1 잡고 위쪽 이런 식으로 2분의 1은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끝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는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하는 거는 진짜로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이게 그냥 문제를 풀면 풀 줄은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중에 힘들어. 아시겠죠?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자, 이번은 니네가 한번 해보고. 자, 필수 예제 21번 또 똑같죠. 2차 방정식을 응용한 겁니다. 자,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고 싶대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판별식을 쓰면 짝수공식 1-2에 코사인 x가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 부등식이 되는 거니까 세타의 범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여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만족하고 싶다.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트 2 x의 제곱 플러스 4 사인 세타를 앞에다 쓰세요. 왜냐하면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를 상수 취급하는 거라서 상수는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는 건 y가 0보다 크다는 거기 때문에 x축을 기준으로 그림이 위쪽에 그려져야 한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야지 y가 0보다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y잖아. 내가 이걸 y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y가 0보다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은 우리는 여기서 x절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x절편이 없으면은 x절편 구하려고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런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이 2차 방정식은 x절편을 구하고 싶어서 만든 식이고 우리는 x절편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이 2차 방정식은 해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죠. 2차 방정식에 해가 없으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2차 부등식으로 문제가 나왔지만 함수로 보고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을 니네가 이항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건
중학교 1학년 때를 지나면 끝이에요. 그렇게 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2항을 한 다음에 뭐 x의 개수로 나누면은 뭐 x의 범위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없다. 거의 그렇게 안 풉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부등식부터는 다 x축 사이의 관계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판별식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거 판별식 쓰면은 4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ac니까 6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이게 요거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판별식 쓰고 나면은 뭐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바꿔가지고 인수분해해서 계산하면 되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자 안된다 어렵다 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시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일단 예제를 다시 본인 손으로 싹 다시 풀어보고 괜찮으면 밑에 있는 확인 체크를 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진도는 더 안 나올 거야.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갈 거니까 문제 풀고 싶은 부분 쫙쫙 풀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개별로 질문을 하기로 합시다. 시작! 물 마시고 올게.